옐카.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선수로서의 김원영은 몇 점이고 투수 코치로서의 김원영은 몇 점이고 감독 김원영은 몇 점인지. 지금 만약에 다시 한번 저한테 선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다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땐 열심히 안 하셨습니까? 야구를 열심히 했는데 네. 더 욕심을 부리고 조금 더 저에 대한 것들을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성적을 더 통산 성적을 좀 더 높이는, 그때는 그런 생각 없이 야구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승수가 아니 134선. 쌍방울 레이더스만 아니었으면 그렇죠. 200승 도전. 아니 이게 너무나 이게 말씀들 과찬이고, 저는 뭐 선수 생활하면서 뭐 특출나게 뭐 그렇게 그냥 꾸준함이었지. 그래서 지금도 선수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10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고 20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방법은 없어요. 뭐 매뉴얼도 없고, 다만 하루하루 열심히 하다 보면 10년이 되고 20년이 된다. 그게 저는 방법이고 가야 될 길이라고 선수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선수 생활 돌아가면 150승은 하고 싶어서 예. 그 남은 16승을 채우셔야 되니까. 예. 이 한여름에도 에어컨도 안 틀고 지냈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 같이 방 쓰는 후배들이 그렇게 힘들었다고. 예.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안 튼 이유는 뭐? 그 습관인 것 같아요. 잠을 자는 거는 최소한 8시간은 운동선수 자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8시간 동안에 좀 찬바람에 노출되면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지 몸에 좀 안 좋은 영향이 끼친다. 신체적으로 에어컨이 안 좋다. 네, 그래서 라는 어렸을 어떤- 때부터 잘 때는 무조건 에어컨은 끄고 잔다. 그게 2000년 넘어서도 젊은 선수들 만나서도 룸메이트를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지, 얘기를 안 해요. 괜찮은 줄 알았죠 저는. 대성대가 에어컨 안 트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 그때 뭐 지금 프런트에 있는 조영민 선수도 있었고, 지금 LG에 있는 송은범, 그다음에 제일 오랫동안 룸메이트했던 정우람, 뭐 그 전에 뭐 많은 선수들 거쳐갔죠. 그러면 지금 언급했던 그 각각의 선수들 다 뭔가 되게 그 에피소드가 힘든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알게 된 계기가 네. 사실 이제 그때 광주에서 경기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영민이가 방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영민 그때 선수가 고향이 광주여서 집에 갔나 인사드리러 그렇게 생각하고 운동장을 나갔는데, 이제 그 전 손차원 단장님이 네. 애들을 어떻게 하길래 방에서 안 자고 사우나에서 잠을 재우냐. 나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네. 근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방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사우나 가서 잤다는 거를 거기서 폭로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알게 됐죠. 예, 제가. 알아요. 네, 우람이 같은 경우에는 한 3, 4년 썼던 것 같아요. 같이 1군에 있으면서. 그때도 불평불만 없었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2군에서 생활 좀 많이 하다가 1군 올라오는 과정이 돼서 우람이한테 다시 한번 손을 뻗었죠. 같이 좀 룸메이트 좀 해달라. 근데 정우람 선수가 그때는 선배님 제발 이제 놔달라고, 저 좀 놔달라고. 예.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은범이랑 쓰는데, 이제 은범이는 선발 투수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불펜에서 역할을 하고, 불펜도 이제 중요한 역할이 아니라 약간의 좀 떨어지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뭐 중요한 선수는 그때 당시는 아니었죠. 은범이가 중요한 선수였습니다. 근데 은범이하고 방을 쓰는데 새벽에 저도 잠결에 봤는데 계속 욕을 하면서 더워 씨 잠결에 미안해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요. 바로 에어컨 틀어주고 큰 침대를 은범이한테 양보하고 제가 작은 침대로 가고, 다음날 이겨야 되니까. 예, 중요한 선수니까. 예, 중요한 선수니까 미안해서요. 제가 이제 그래도 내가 내 몸을 좀 아끼는 것보다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좀 에어컨을 감수해야겠다 이 생각해서. 정도로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선수 김원영은 그래서 몇 점입니까? 점수를 공개를 안 하세요. 예, 뭐 생활에 있어서는 저는 90점을 주고 싶고, 개인 성적에 있어서는 좀 70점
실제로 뭐 어쨌든 쌍방울이 아닌 강팀에 있었으면 윤희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강팀에 있었으면 그 승수와 패수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차이 날 수밖에 그렇죠. 없었죠. 저는 반대로 쌍방울이니까 제가 경기를 나갈 수 있었고, 예, 거기서 기회를 받을 수 있었고라고 저는 반문을 또 해요. 예. 신인 때 9연패 했을 때 예,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예, 거죠. 그게 이제 김희식 감독님이 계속해서 제가 오죽했으면 어린 나이에 20살인데도 그게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제발 2군 좀 내려 보내달라고 예, 투수 코치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믿음의 야구가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김원영 감독이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데 김희식 감독 그냥 던져.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1승 9패 다음에 2승째가 이제 반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선동열 감독을 예. 끄면서. 네. 네. 1대0 완봉이었나요 그게? 네, 네. 와. 당시로서는 선동열 최연소 또 완투승이기도 했어요. 아. 그 기록이 나중에는 네. 뭐 주영강 선수가 와서 네, 이제 네. 깨긴 했지만 네. 하지만 최연소 노히트 노로는 여전히 김원영의 그렇죠. 기록이다. 네. 자, 코치 김원영은 몇 점입니까? 돌아보면. 뭐 선수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90점 주고 싶습니다. 예,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90점을 주는 게 아니라 코치 김원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선수 개개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선수의 성적, 그 다음에 또 다른 선수의 성적, 그 다음에 몸 상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준비를 해야지 감독에게 그렇죠. 얘기를 하죠. 음. 그런 것들을 준비를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건 실제요. 네. 그 제가 뭐 그 자신 있게 저도 말씀드리고 여기 와 계셔서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코치 하실 때 물론 뭐 SK에서도 그렇지만 뭐 두산이나 뭐 롯데 계실 때도 가끔씩 궁금해서 전화를 하잖아요. 어떤 선수에 대해서. 그럼 마치 내가 어떤 질문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선수에 대해서 데이터가 다 정리가 다 돼 있어요. 코치라는 게 그러니까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뭔가를 선수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그런 것보다는 선수한테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으면 선수한테 얘기했을 때 선수가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밖에 없고 이 코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구나. 나에 네.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난 김에 가장 인상적인 제자? 코치였을 때. 제가 있잖아요. 이제 뭐 롯데 김원종이라는 선수를 한번 그냥 이게 그 선수가 제일 지금 말하는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김원종이라는 선수가 저랑 좀 비슷한 면이 제가 그 선수를 보면서 저를 보는 것 같은 마운드에서 쓸데없이 안타 맞으면 화내고 올라오고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네. 심지어 잘생긴 것도 비슷해. 근데 그 선수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했었던 게 뭐냐면 너 나중에 지나고 나 마운드에서 화내고 열받고 홈런 맞고 그래서 네가 투지 있게 또 마운드에서 볼 던지는 거는 너무나 좋다. 난 그런 모습이 좋다. 근데 그게 반복이 되면 야수들 선수들한테 신뢰를 잃는다. 너 혼자 화를 내는 것밖에 안 된다. 포커페이스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다음 타자를 어떻게 막을지 그 이닝을 어떻게 막을지 냉정함을 찾아야 되는데 화내는 거는 너한테 보여지는 사람들한테 자기 혼자 화내고 있다. 화풀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진다. 그거를 없애야 된다. 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원종이가 그걸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예. 어쨌든 투수는 마운드에서 최대한 흥분을 하면 안 되는 게 투수이기 때문에 물론 가끔은 보여줘도 돼요. 그게 가끔은 스스로 자책을 하는 거는. 근데 그게 너무나 이제 빈번해지면 그렇게 마운드에서 좋아 보이진 않다. 그러면 감독 예. 김원영은 몇 점입니까? 저 감독은 70점. 우승을 해서 70점입니다. 우승하기 전까지는 제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예를 들어서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 선수들의 평가는 제가 못 받았어요. 예.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냥 조금 더 선수들한테 좀 더 제가 다가가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2023 시즌부터 예.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또 이제 30점, 달리셔야 되는데 30점 채우겠습니다. 30점 채우기 위해서 네. 2023 시즌 김원영 감독님 개인적으로 좀 팀이 이렇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작년에 너무 잘해서 달라지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예. 근데 이제 야구를
할 때 저는 이제 선수들이 그거를 제가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선수들이 경기를 스스로 내가 잘하려고 야구를 해야 된다. 팀을 이기게 하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두려움 없이 그다음에 실수에 대한 거를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실수했으면 때로는 미안함이 있죠. 나 때문에 실수해서 지고 내가 못 던져서 게임을 지면 마음속에 얼마나 미안함이 크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라운드에서는 그 미안함이라는 거를 좀 표현을 감추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기할 때는 마운드 올라갈 때도 무조건 오늘은 완봉승한다. 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선수들한테 제가 좀 심어주고 싶은 예 그런 거를 좀 변화시키고 싶은. 근데 실제로 경기를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실수가 있는데 그걸 미안해하는 표정을 짓는다든지 그랬을 때는 팀 전체의 분위기도 상당히 안 좋아지는 오히려 악영향이 끼치게 되고 본인도 계속 그게 반복될 경우에는 그냥 그저 그런 선수로 그냥 끝날 가능성이 윤희상은 크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눅 드는 선수들이 많아지면 팀 분위기도 그런 느낌으로 변해가요. 그래서 선수들 사이에서도 차라리 좀 뻔뻔한 선수들을 더 선호해요. 선수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주눅 들고 자기가 계속 자괴감에 빠지고 자책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위로해주지만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점점 배제가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한 명, 두 명, 세 명 나오기 시작하면 팀 분위기는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분위기가 지금 SS 랜더스에서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지금 어쨌든 고참 제가 이게 팀 이렇게 연령을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좀 연령이 좀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어린 선수들도 있고 중간에 이제 중고참이라는 선수들이 좀 많아야지 팀도 어떻게 보면 강하고 하는데 이게 좀 약간의 중고참 역할을 하는 선수들 그 인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베테랑 선수들이 10년 이상 차이 나는 어린 선수들하고 그날에 좀 문제점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대화하고 그리고 자랑도 하면은 또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로 라커룸에 이제 사우나도 예, 그게 그렇게 좋다고. 그러니까 저도 안 가봤는데 감독님 못 가봤어요? 선수들이 쓰는 거니까. 예, 그런데 그 안에서도 그날 경기에 대해서 리뷰도 또 해보고 예, 따뜻한 물에 앉아가지고 예. 그 선수들 다 가고 나서 한번 가보시죠. 감독실 좋습니다. 2023 시즌엔 이 선수가 좀 터졌으면 좋겠다. 걔가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재훈 예, 타자 지금 하재훈. 예. 호주에 가 있는. 저 호주에서 그냥 돌리면 다 홈런이던데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어쨌든 재훈이는 지금 그 야수로서의 완성되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마추어 때 타격 능력도 좋았고 발도 빠르고 그렇지만 그게 시간이 오랫동안 공백기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도 본인 스스로 나이가 뭐 30이 넘었는데도 자청해서 그 호주 가서 경기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런 지금 본인 스스로 노력하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태권 좀 방망이 좀 잘 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그 수비 그거만 가지고 스피만 잘하지. 예, 직접적인. 방망이 돌리고 있냐 되구나. 이번에 FA 계약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더 너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구단에서 그렇게까지 대우를 잘해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책임감 갖고 태곤이가 성향이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상처 주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제가 농담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얼마나 몇이나 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본인도 얘기하더라고. 정말로 그래서 지금도 방망이 치고 있습니다. 실내 나와가지고 이 불펜 투수에서 어린 선수들의 성장을 좀 기대하거나 꼭 이 선수의 이런 능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있는지. 택형이, 지훈이 이 선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시즌 뭐 21년 시즌에도 굉장하게 팀에 영향이 컸다고 생각을 하고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난 시즌에도 어쨌든 불펜 선수 우리 약하진 않아요. 1위를 하고 있는 중에서도 약간의 조금은 그 부분이 조금만 개선이 되면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몇몇의 선수들이 군대를 가면서 그거를 분명히
채워서 그 공백을 메워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 캠프 때 조금 젊은 선수들, 네. 예, 그다음에 신인 선수, 그다음에 작년에 신인이었던 윤태현 선수 이런 선수들 캠프를 가서 거기서 던지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 보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가능성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야구가. 네. 1군 경기를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한 이런 긴장, 자기 기량을 펼치기도 전에 그 긴장으로 인해서 강판이 돼요, 사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실.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던질 만하는데 내려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또 경기 경험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다 바뀌면서 로메로와 메카티가 들어오고 예. 또 김광현까지 해서 이 선발 3명의 삼총사 주축이 지금 자완으로 예. 가야 되는 상황. 그리고 또 선발 후보로 본다 그러면 오원석 선수도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이 자완 왕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너무 또 자완 일색으로 또 짜여지는 그런 부분들에 그런 부분은 좀 어떤가요? 그거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완 선발 4명이면 뭐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선수 때 코치 때 코치 때일 것 같아요. 뭐 그 SK 있을 때 정희한테 최정 선수. 예, 몇몇의 선수들한테 오늘 투수가 오른손 3연전에 나오면 마지막 날에는 쉽지 않냐? 비슷한 유형의 아니요. 3명 다 다른데요. 이런 표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자완 4명이어도 다 다른 투수들이니까 예, 그 부분이 조금 저는 그 스타일 다르고 구종 다르고 네. 구속 다르고 예, 예. 유형은 같지만 그러면은 오른손 투수 4명 5명 보유한 팀은 지금 말씀하는 부분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던지면 된다 나는. 그렇죠. 마운드에서 자기 볼을 잘 던질 수 있는 투수면 좌우든 상관이 없다. 근데 그 전부터 이제 스카우트 팀에서 계속해서 눈여겨 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대신 이제 왼손잡이라는 저희 팀이 이제 광현이 원석이도 있다 보니까 또 외국인 투수 2명이 왼손 그게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최고의 투수들을 뽑을 수 있는 선수 중에서 제일 예, 좋은 예, 선수를 예, 뽑았다고 예. 볼 수가 그 있어요. 만족하시는 거죠? 예, 만족합니다. 네. 지금 만족한다 그래요. 조금 만족합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이 문승원 선수와 오원석 선수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박종훈 선수까지 이 활용도를 네. 또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도 저는 좀 궁금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선발 투수를 했던 투수는 불펜에 적응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근데 불펜만 오랫동안 했던 투수는 나중에 선발로 하기가 쉽지는 않다. 근데 가능성 없는 건 아니지만 쉽지는 않다. 그리고 종훈이는 선발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번 캠프에도 선발로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간중간에 활용을 할 네. 때는 훈련을 그렇게 하면은 중간으로 갔을 때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투수를 네. 그냥 선발형으로 해서 예, 이제 계속 예, 예. 훈련을 준비를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해- 진행을 시킬 겁니다. 작년에 우승을 만들었던 외국인 선수 3명. 3명을 다 바꾸는 이런 케이스가 예. 디펜딩 챔피언에서는 처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의 불확실성 감독님이 가장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전혀 걱정을 안 하셔서 좀 의외였거든요. 에레디아 타자 포함해서. 걱정해요. 이게 걱정을 하는데 이게 어쨌든 결정이 된 거니까 그거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면은 못 바꾸죠. 예. 그리고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던 거고 네. 모리만두 선수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솔직히. 근데 그거를 그런 마음만으로 또 이 프로야구라는 거를 가져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기량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선수가 더 발전할 수 있는 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에레디아라는 타자 예.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감독님이 판단하는 평가하는 에레디아는 어떤 타자인가요? 파이팅이 좋았고 그리고 이제 뭐
스카우트 팀에서 얘기했던 떡아웃 분위기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선수고 그리고 이제 뭐 그게 이제 다는 아니고요. 예, 중요한 거는 수비도 실력 좋고 발도 빠르고 조금 기대를 하는 거는 삼성의 피렐라. 예, 뭐 체형이나 이런 건 비슷하고요. 그러면 조금 기대가 아니라 큰 기대인데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그렇게 해주면 너무나 세상에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예, 여러 조건들은 다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여기서 적응을 얼마만큼 빠르게 잘하냐. 포지션은 좌익수 쪽으로 생각을 예, 하고 그쪽으로 계십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추신수라는 존재가 예, 예. 외국인 선수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때로는 코치나 제가 해야 될 부분들 외국인 선수들을 어떻게 보면 한국 문화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캠프 기간이나 아니면 야구를 하는 야구 문화는 또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신수가 또 영어가 되니까 대화가 되니까 그런 거를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도 되고 또 이제 야구는 뭐 문화는 다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도 많이 해주는 것 같고. 저는 이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작년에 이제 우승 과정이 와이어 투 와이어였지만 쉽지만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제일 좀 신경 쓰이는 팀 2023 시즌. 이강철 감독님이 WBC 감독님이시죠. 네. 네. 예. 워낙 탁월하시니까. KT요? 예, KT 또 질문을 좀 피해가고 싶은 게 뭐냐면 내실이 단단해야지 상대가 강하든 약하든 이길 수 있다. 내가 힘이 있어야지 어떤 상대하고도 일단 그거를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도 하고 있고 상대가 아무리 강팀이어도 내가 자신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 당연히 올해 목표 뭐 예상 순위하면 1위라고 대답을 하실 테니까 예, 예. 그 밑으로는 생각할 수 없. 근데 최종적으로 1위를 하되 몇 위까지는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하는 정규 시즌 순위. 너무 어려워요. 제가 자꾸 빠져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 초반에 승수를 많이 쌓아놔야 돼요. 예, 다 저하고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야지 조금 힘들 때도 왜냐면 벌어놔야지 조금 까먹더라도 금방 채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초반에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작년 또 한 번의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목표로 하시는 걸로. 그럼 11연승 하는 거예요? 예. 작년보다 하나 더? 예. 열커? 자, 2022 시즌 최고의 한 해로 만드셨고 2023 시즌 또 한 번 이제 70점에서 네. 이제 더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해로 만드실 텐데 우리 SSG 랜더스 선장인 김원영을 믿고 또 한 번 우승 고지에 상륙하려는 우리 식구들에게 선수들에게 예, 영상 편지 한번. 정말로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하고요. 2년 동안 선수들 정말로 열심히 팀을 위해서 뛰어줬고 다시 한번 저도 선수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뭐 시즌이 됐으면 좋겠고 얼마 안 있으면 캠프 가니까 캠프에서 또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올 시즌 또 선수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더 저를 행가리 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올 시즌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가족들에게 뭔가 그 얘기를 이렇게 살갑게 할 기회 없으시죠? 스타일이 네. 자, 그럼 이번에 와이프한테 감사한 거죠. 지금까지도 옆에서 소리도 못 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경기 지고 오면 그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겼을 때는 또 뭐 그렇게 또 내색을 기쁜 내색을 잘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저를 맞춰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고. 아이들은 또 자기 스스로 혼자 컸다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지금까지 보호해주고 정말로 잘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끝내면 안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사람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시나 봐요. 예. 집에서? 네. 그런 걸로. 자, 마지막으로 네. 올해도 인천의 야구 팬들
그리고 전국 각지에 있는 랜더스 예.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작년에 중간에도 홍보팀에서 지금 현재 팬 관중 1위다. 근데 그게 시즌 끝까지 그렇게 갈지는 몰랐어요 저는. 그런데도 팬 여러분들이 시즌 끝까지 야구장 그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선수들이 우승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팬 여러분들 위해서 저 또한 선수들하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지난해 드렸던 그런 우승이라는 감동을 올해도 꼭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파이팅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승 네. 축하드리고요. 예. 예, 그 옛날 돌격대 군단의 어린 왕자에서 이제는 최고의 팀 랜더스의 선장으로 네. 예, 또 세 번째 시즌을 준비하시는 김원영 감독 예. 2023 시즌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